네, 반갑습니다.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HMM,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이마트와 G2파워,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CJN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먼저 살펴볼게요. 네.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이거는 고점을 다 잡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고점을 잡아놓고 지금 주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해운주잖아요. 해운주인데 BDI 지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BD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해운 운임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물동량이 좀 없다거나 또는 뭐 경기적인 동향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는 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는 부분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워낙 추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일단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기보다도 글쎄요, 뭔가 이제 좀 삐걱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이게 호재다 악재다를 떠나가지고요, 추세 자체가 일단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이 기업이 본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좋아? 라고 보기도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지라인 때는 여기요. 네, 2만 2,000원쯤 되는 것 같네요. 22,000원쯤에 지금 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밀고 내려가게 되면 신저가예요. 신저가고요.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지지라인 때가 지금 보면은 14,000원쯤 되네요. 여기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밀린다 그러면 그 다음번 지지라인 때가 만원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자리, 지금 22,000원대에 있는 이 자리 안 깨면 괜찮아요. 안 깨면 뭐 어떤 재료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나 이 가격은 인정해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만원대 이상은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겠어 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주가를 횡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미 다 해먹었으니까 됐어, 나 이제 들어갈래,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는 하염없이 빠지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냐면 22,000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2,000원 깨고 2만원대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은 매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지가 없어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상황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다지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 종목을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22,000원 조금 완충한다면 2만원까지 봤을 때 종목이 계속 버텨준다? 그럼 냅둬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상승 이후에 이제 이 가격 인정받기 위해서 횡보하는 거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다만 밑으로 내려갈 때가 무서워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 거지, 횡보 계속하고 있다, 지지선 안 깬다, 그럼 몸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죠. 유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깨지면 무조건 탈출을 생각하라, 그 말씀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요 종목은, 지금 모양은 아주 좋게 잘 나왔네요. 그죠?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돌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살짝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항대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유지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추세도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400원에서 올라갔을 때 13,000원대를 단기 저항으로 본다라면 조금 아깝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약간 물론 올라가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약간 변화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뭐 배당을 잘 챙겨주고 일단 금융섹터이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15,000원, 16,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면 충분히 또 배당에 대한 매력을 지금 잡았을 때 느끼실 수 있고, 또 시세차익도 만만치 않게 챙기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까지 언제 갈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의 어떤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올 하반기 안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아니겠죠. 네, 이런 종목은
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금융주 섹터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지켜보시고 시장의 정책이 뭐 한두 달 사이에 훅훅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 이것은 지금 변함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매수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 한해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뉴스 틈에 줄어서 이마트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없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증권사에서 이마트 때리기에 나섰어요. 네,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적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주가는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거는 목표 주가가, 네, 14만원. 지금 대비해서 40%나 더 올라가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17만 5천원에서 15만 5천원으로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17만원에서 14만 5천원 교보증권도 17만원에서 14만 5천원 대신증권은 17에서 15만원으로 유한타는 19에서 17로 이렇게 이마트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 주가를 벌써 뭐 저 위쪽에 잡아놓고 내려주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춘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뭐 리스크가 있어요.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네. 목표 주가 대비하면은 매수 의견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마트 같은 경우를 한번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대형마트 임시 휴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매 업체들.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이면서도 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쓱이죠, 쓱.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매출에 대한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마트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다지 뭐 나쁘다. 지금 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지지 라인은 일단 있어요. 10만원 정도 지지가 딱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는 지금 큰 흐름에서의 이 하락 쿠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아직 처음이니까 모릅니다. 요렇게 진행은 됐지만 아래쪽 지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면 이러 삼각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 형태는 아래쪽 지지가 되고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뾰족한 꼭지점짜리까지 위치할 때까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횡보를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올라갔을 때 15만원 아래쪽까지밖에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하단 지지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도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더 안 내린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을 굳이 이렇게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그죠?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왜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종목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변동성이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뭐 40% 가까운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건 아니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횡보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일단 저점 잡았다. 거기에만 주목하시고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일단 추세가 따라서 올라가 준다라면 시장이 괜찮게 만들어지기만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홀딩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신규 접근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은 홀딩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G2 파워 볼게요. G2 파워는 상한가죠. 점상 두 번의 상한가.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권리락 효과요. 자, 권리락에 대한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관련주잖아요. 점점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뭐 노터스라든지 공구음원, 네, 얘네가 이 G2 파워의 미래예요. 네, 조광 ILI라든지, 네, 실리콘2, 네. 실리콘2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거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점상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다 공통점. 물량 터지면 팔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터지면 파세요. 상한가인데 뭐 굳이 팔 필요 없죠. 이게 장중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점점 치고 나가서 물량이 딱 이게 뭐 박혀가지고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는 팔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네. 대신에 음봉이 커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변동성이 막 위아래로 정신없이 막 한 10%씩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매도를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9,0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하락이 나타난다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보통 권리락 미만 쪽으로 많이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노토스라든지 공구음원, 조강 IRI 등등의 종목들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그다지 네, 실드를 치고 싶은 생각 없죠. 당연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변동성 나오면 도망칠 궁리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네요. 네, 빠지지 않아. 그만큼 궁금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다행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뭘 했어요? 네. 광복절 특사죠? 네, 광복절 특사로 나오고, 이제 부회장을 띄어내고, 이제 회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게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회장님들이 잡혀갈 때 주가가 오르고, 회장님들이 나올 때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뭐, 시장의 속설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건, 네. 뭐 이재용이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 힘이 더 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시장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장을 더 올리고자 한다면 삼성전자를 반드시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돌파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준다면 여기서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가격대로 따진다면 지금 한 62,000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 의견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 들었을 때 이제는 필요한 건 뭐죠? 그동안 없었던 골든크로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신규 접근은 아예 넘어간 다음에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은 비중을 한 방에 물타기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시죠? 시간 조금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CJ는 볼게요. 네, CJ는 제가 매도 의견만 한 1000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1000번쯤 되느냐?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2020년도 7, 8월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 매도 의견만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또 그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당연히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 단계가 어디냐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 네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도 옛날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앞으로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판단된다라면 사람들은 탈출하기 바쁘죠. 거기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 뭐 하려고 매달려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저항대를 지금 지지라인 때 이거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지지 저항대가 조금 아래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신저가 나오면 팔아야 되겠죠? 네, 계속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저가가 지금 34,500원, 네,
34,000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34,000원 또 깨고 내려가면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종목은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뭐, 단기적으로 나는 좀 해보고 싶어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난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추세가 또 바뀌면 그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HMM, 우리금융지주, 이마트, G2파워, 삼성전자, 시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을 또 즐기세요. 오늘 휴일이 끝날 것 같지만 내일도 휴일이라는 거, 이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